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사실상 엔저를 요인하자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도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환율 효과 때문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3포인트 오른 1981.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평가로 장초반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논의와 이탈리아 총선 등을 앞두고 관망 심리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세에 나서며 결국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555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3억 원과 36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기계 등이 하락했지만 통신업종과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롯데쇼핑, NHN 등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LG화학과 한국전력,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등은 올랐습니다. 오리온과 라켓락이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에 각각 5.94%, 4.1% 상승했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엔화 약세 우려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3.94포인트 오른 518.52로 장을 마친 가운데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김종훈 테마주가 형성되며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키스톤글로벌과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는 김 내정자와 회사 대표의 인적 관계가 부각되며 급등했고 알카텔루센트의 사업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닉글로리와 대신정보통신, KMW, 에이스테크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성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 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단기성 부동자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6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말 540조 원을 기록하던 단기성 부동자금은 이듬해 647조 원으로 급등한 뒤 2010년 말 653조 원, 그리고 지난해 말 650조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활발히 순환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되살아나고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 나와서 가격 지수가 올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업계는 지난 2011년과 같은 증시 호황은 어렵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만큼 2분기 중후반부터는 주가 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약간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주가 최근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데요. 최근 조선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늘 1.42% 오른 21만 4,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0.68% 상승한 29,800원의 거래를 마치며 3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관은 최근 4거래일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각각 32만 주와 27만 주 이상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잠시 이탈했던 외국인도 대우조선해양을 7거래일 연속 55만 주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반등 배경에는 올해부터 예정된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가 있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 통계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2월 현재 국내 조선 4개사의 전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은 80.1%에 달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에서도 60% 이상의 독점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규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 곧바로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조선업체들은 선박 수주 잔고가 많아서 올해 전 세계 조선업체들 사이에서 일어날 대규모 구두 주종에서도 한 발 비껴서 있는 상황입니다. 2월 현재 수주 잔액은 한국이 1,069억 달러로 721억 달러의 중국과 336억 달러의 일본보다 많은 편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사실상 엔전을 요인하자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도쿄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94.2엔까지 올랐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 이후 일본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공동성명이 나오자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엔화 약세를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달러당 95엔 선에 안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수출주들이 급등하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가 2.0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S&P는 아베 신조 정권이 펼치는 정책이 일본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금은 24조 9,916원이었으며 수익률은 6.99%였습니다. 이는 재작년 수익률 2.31%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10.42%로 코스피 상승률 9.38%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채권이 235조 8천억 원으로 60%를 차지했고 국내 주식은 73조 3천억 원으로 18.7%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국내 주식은 11조 2천억 원, 해외 주식은 11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규모는 지난해 391조 9천억 원으로 재작년 말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세계 3위 규모인 네덜란드 국민연금을 추월해 세계 3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요금을 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F와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예탁금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말 540조 원에서 2009년 말 647조 원으로 급증한 뒤 작년 말에는 6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예금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엔화 약세 영향으로 박스권에 묶여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환율 효과 때문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데다가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물가가 3.1% 떨어졌으며 특히 1차 금속 제품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는 1월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0.2%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세대 OLED TV 생산 라인에 7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월 2만 6천 장의 유리기판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적의 투자를 통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는 OLED TV 패널 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2015년 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3선을 지낸 측근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삼청동 인수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됐으며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점 서부지청장,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정보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의 출범은 MB 내각으로 일단 출범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SK컴즈가 해킹으로 피해를 본 네이트와 싸이월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경제신문 조양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 손을 처음 들어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5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882명이 싸이월드 네이트 운영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는데 다수 피해자가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싸이월드 네이트 정보 유출 사건이란 지난 2011년 7월 무려 3,500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빠져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한 사람당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니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SK컴즈는 총 7조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지만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주의 의무 소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전의 정보 유출 소송에서는 대부분 주의 의무 소홀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싸이월드 네이트 피해자 2,800여 명이 낸 집단 소송 판결에서 업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이 이루어진 당시 기술관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서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SK컴즈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개용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데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공개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지만 서부지법은 공개용 프로그램을 써서 해킹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법원 모두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옥션, 넥슨 등 IT 기업에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법원은 대부분 해당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이 법에서 정한 기술관리적 책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경우 더 이상의 책임은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뀐 만큼 앞으로 잇따른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추가 소송이 들어올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해킹 피해자 등 회원 6만 7천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한 로펌이 SK컴즈 집단 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로펌은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20만 원에 맞춘 것이라고 이 로펌은 밝혔습니다. 다른 로펌 역시 해킹 피해자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착수금 10,000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로펌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15일 이후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슨이나 KT같이 앞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다른 기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추가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송한다고 해서 모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 또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의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인데요. 일단 법원이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제동을 거는 방향의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다른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 일부 로펌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송 원고인단을 모은 후 소송 착수금만 챙기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컴즈 해킹 관련 소식의 사회부 조양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올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늘 서울구로구 현대셀프 주유소에서 권호갑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임금 동결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가 임금 동결을 결정한 것은 IMF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권 사장은 올해는 윤활유, 오일터미널 등 미래 수입과 직결되는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는 해라며 정유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첫 풀 HD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합니다. 5.5인치 대형 화면에 기존 HD급보다 해상도가 2배인 옵티머스 G 프로는 20일 국내 시장에 먼저 선보이고 2분기 이후에는 일본과 북미 등 해외 지역에도 차례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펜텍의 5.9인치 풀 HD 스마트폰 베가 넘버 6와 1분기 중 공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등과 함께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자동차가 다목적 레저 차량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를 기념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선을 거쳐 18위 이내에 진입한 참가자들은 3월 23일 서울 송파 가든5에서 열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19세 이상 골프존 회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가 2조 원을 투입한 전남여수 제2공장 고도화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정제 능력 5만 3천 배럴 규모의 이 시설이 완공되면 GS칼텍스는 고도화 비율이 원유 정제 능력 기준으로 현재 28.3%에서 35.3%로 높아져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GS칼텍스는 이번 고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석유 제품을 모두 수출할 계획으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